안녕하세요. 저는 논산대건고등학교 교사 박진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할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재 고등학생들에 해당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과목도 안내해드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이런 단어가 더 익숙할 거예요.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이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이제 20여 년 전에 이제 저는 6차 교육과정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몇 차 이렇게 하지 않고 개정 연도를 따서 2007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년에 개정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년도에 개정한 교육과정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8년 입학생, 그러니까 2018 신입생 아이들인 현재 고3 아이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세대였고, 이제 고2 아이들이 두 번째 세대, 고1 아이들이 세 번째 세대가 되겠습니다. 2015의 개정 교육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이과 칸막이 없는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 시대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런 핵심 역량들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둘 부분이 문이과 칸막이가 없다. 어떤 어머니들은, 어떤 아버님들은 또 문이과 칸막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야, 문과 이과 다 똑같이 배우는 건가? 이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그냥 단일화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문과라 그러면 이제 뭐 사회 중심을 많이 듣고, 이제 수학보다는 국어, 영어를 좀 더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과는 이제 과학을 좀 더 많이 듣고, 이과 수학을 더 배우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만 접근을 하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형성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공학계열을 가는 아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의료윤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 나는 생활과윤리랑 윤리의 사상을 들을 거야. 혹은 내가 인문 쪽으로 갈 아이인데 사회과학 쪽으로 갈 건데 미적분이라는 수학, 이과 수학이지만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배우는 그런 이과 수학을 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자기가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비교를 하자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지 여행. 패키지 여행은 내가 라텍스 베개 사기 싫어도 사야 되고, 내가 무슨 뭐 보이차라든가 뭐 어떤 특정 뭘 사야 되는데 사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 가게를 들려야만 하는, 내가 그 패키지를 택한 이상 꼭 들려야만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자유여행은 어떤가요? 자유여행은 내가 가기 싫은 데는 안 가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더 가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하다가 자유여행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데는 안 가도 되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과목은 안 들어도 되고, 나에게 더 필요한 과목은 더 들어도 되고.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선택형 교육과정이고, 이 선택형 교육과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과 안에는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보통 교과에는 다시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는 다시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전문 교과에는 전문 교과 1이 있고 전문 교과 2가 있습니다. 단어가 되게 어렵죠. 그죠?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 중에 고1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나 뭐 고일수학 이런 과목들이 이제 공통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2학년 이후에 배우는 과목들이 보통 선택 과목들로 분류가 됩니다. 선택 과목에는 왜 일반이랑 진로로 나눴느냐? 자, 진로 선택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은 평가 방법도 다르고 진로 선택은 아무래도 좀 더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과 1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제외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뭐가 있을까요? 과학고, 예고, 채고, 국제고, 외고 요런 이제 특수목적고가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크게 교과에는 보통 과목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보통 교과의 과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통 교과에는 이렇게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2학년 이후에 배우는 이런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에는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을 거예요.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있고요. 이제 2학년 이후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목들 중에서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권을 형성했는지, 어떤 과목들을 편지했고,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학교들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 중에 우리 학교는 과연 어떤 과목들을 열었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면 어머니들 보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보시면 와, 이렇게 진로 영어, 고전 읽기,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과목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여기 보면 연극,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되게 없었던 과목인데 되게 여행지리 뭐 이렇게 되게 요즘 아이들은 이런 과목들도 이제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뭐 창업 일반, 창의 경영, 공학 일반 이런 과목들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다면 이런 과목들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에 보시면 재밌는 과목들 많이 보이네요. 교육학, 심리학, 뭐 철학, 뭐 보건, 뭐 경제, 실용경제, 뭐 환경, 자 이런 과목들 중에 이제 학교가 적절하게 학교 여건에 맞게끔 이제 교육과정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그 학교가 편성된 과목들을 토대로 과목을 선택하면 되고, 만약 학교 여건상 그러니까 신청해 받을 수 없었던 과목이라면, 편성할 수 없었던 과목이라면 또 공동교육과정으로도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학교가 선택되지 않아도 학교가 편성해 놓지 않은 과목들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떤 과목들이 있고 내가 필요한 과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문교과인데요. 전문교과에는 과학고가 여는 과학계열, 체육고가 여는 체육계열, 예술고가 여는 예술계열, 그리고 외고가 여는 외국어 계열, 그리고 국제고가 여는 국제계열이 있네요. 이 5가지 계열이 있고요. 이 과목들은 물론 이제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여는 게 기본이지만 만약 수요가 있다면 일반고에서도 수요가 있다면 이 과목들을 열 수가 있어요. 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보다 보통 교과에 충실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전문교과 1, 2에서도 일부 과목들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교과 2인데요. 전문교과 2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개만 다 끊어서 그냥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정보 처리와 관리, 프로그래밍, 뭐 컴퓨터 시스템 일반 이런 과목들도 전문교과 2,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나 혹은 마이스터고에서 주로 개설해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적 처리 방법인데요. 현재 고1, 2 아이들은 성적 처리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1학년 때 배우고 있는 이 공통 과목은 5단계 성취도, 그러니까 A, B, C, D, E로 나오는 그 성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차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하지만 과학 탐구 실험은 등급을 내지 않고 5단계가 아닌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5단계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점수 90 이상이면 이게 뭐 고정 분할이냐 뭐 변동 분할이냐 얘기는 있지만 보통의 학교들은 90점 이상이면 그 지필 평가하고 수행 평가를 모두 합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60 미만은 E. 3단계면요 80 이상은 A, 60 이상은 B, 60 미만은 C.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일단 석차 등급이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체육하고 예술 쪽은 석차 등급을 내지 않고 3단계로 성취평가제를 하는데
이제 보통의 일반 선택 과목들은 5단계로 하고 석차 등급을 냅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요,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단지 ABC라는 성취도로 평가를 하고 그 ABC가 받은 비율, 그러니까 100명 중에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서 100명의 수강생이었는데 A가 40명 나왔어요. 그러면 A의 성취도는 40%가 성취 비율이겠죠. 그래서 각 성취도마다 몇 명의 아이가 수강했는지를 비율로 계산한 것을 이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의 그런 A 안에서 A인지 어느 정도의 B 받은 아이들 중에 B인지 요거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전문교과 원투, 아까 제가 전문교과 원투를 보여드렸죠? 전문교과 원투는요, 보면은 5단계로 하고요. 전문교과 원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까지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교과 1하고 전문교과 2는 아까 말했죠? 과학고나 외고, 국제고, 최고, 예고 이런 특수목적고랑 또 특수목적고 중에 마이스터고랑 특성화고 이런 학교들이 주로 여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일반고도 희망을 하면 열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일반고가 전문교과를 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문교과를 전문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여기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급 수학 1이다, 뭐 물리학 실험이다, 현대문학 감상이다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인데 전문교과 과목인데 전문교과 과목이지만 뭐 고급 수학 1을 과학고가 열면 전문교과이기 때문에 5단계로 석차 등급을 냅니다. 하지만 일반고가 열게 되면 전문교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과목이라도 고교 유형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고가 알면 석차 등급을 내던 것을 일반고가 알면 석차 등급을 안 내고,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고에서는 우리가 혹시 일반고 학부모님이시라면 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평가 방법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성취 평가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2022 대입 개편안에서 나왔던 거고 2019 신입생인 현재 고2부터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현재 공통 과목이나 석차 등급 나는 건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차 등급도 나고요. 9등급제로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이랑 표준 편차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요거 여기서 Z값을 구하게 되면 사실 상대적 위치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추론할 수 없게끔 보시면 여기에 표준 편차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을 넣지 않고 보시면 이렇게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A, B, C 여기 수강 인원이 나오겠죠. 수강 인원의 성취 비율을 곱하면 몇 명이 A를 받았는지 느낌이 오겠죠. 요렇게 표기한, 요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성취평가제라 그러고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고 같은 경우 전문교과 1, 2를 일반고가 열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고 입장에서는 전문교과 1, 2도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겠죠. 상대적 위치를 추론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활동 중심 수업이나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소인수라는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끔 과목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현재 고2부터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성취평가제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지금 자녀분들 중에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 있다면 얘네들은 2025년이 고1이 되는 해거든요. 2025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아이들은 비단 진로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까지도 이렇게 성취평가제로 평가를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5년 뒤 일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 사이에 또 뭐 교육제도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언급되어 있는 바로는 2025년 고1들부터는 모든 과목을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이렇게 성취평가제로 평가를 한다. 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부터 해당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공동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이런 기사들이 봤을 때 고교학점제는 뭐고 공동교육과정은 뭐고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교학점제 간단하게 정의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딱히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녀의 동생들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는 건데요. 진로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한다. 마치 대학에 있는 학점제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제 학점 단위가 아니라 학점이란 이름으로 이제 곧 바뀌게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2022년에 부분 도입이 되고 25년에 본격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제 학점으로 이제 누적 학점이 몇 학점에 도달하면은 졸업을 시키는. 그 중에 지금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 이것이 지금 우리의 포인트가, 여기까지가 지금의 우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으로서 아이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시키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포인트고, 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잘 할 수 있게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갖고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이제 과목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부 책자인데요. 이거 이제 뭐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이제 교육부가 PDF 파일도 배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만약에 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학교에 한번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을 교육부가 2018년에 만들었어요.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계열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 계열에 필요한 과목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필수로 배우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각 지금 고등학교 교과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수학은 좀 위계성이 있는 과목이라 위계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요 수학은 이제 고1에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수학이에요. 고1 수학을 배우고 나면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기하는 서로 위계가 없기 때문에 고1 수학만 끝나면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경제 수학을 배우려면은 수학 1을 배우고 배워야 돼요. 미적분을 배우려면은 수학 1이랑 수학 2를 배운 후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과목을 선택할 때 막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의수 과목들을 챙겨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은 좀 위계성이 좀 강한 과목이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위계성을 좀 어느 정도 지키면서, 물론 학교에서 이 과목들이 대체로는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들인데 학교에서 이제 위계성을 지켜서 선택군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좀 강조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막 무턱대고 전문 교과를 많이 들어서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많이 내 역량과 무관하게 많이 들어야지 좋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린 일반고 학생이라면 보통 교과에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너무 막 예를 들어 물리학 2도 잘 모르는데 고급 물리학을 듣고 물리학 실험을 들어가지고 막 마치 물리를 막 되게 잘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뭐 세특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보면 그렇게까지 물리 역량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은 정규 내에 편성되어 있는 그 보통 교과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 하고요. 정말 여력이 있다면 뭐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문교과를 수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보통 교과에 충실한 것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학과별로 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겠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과학기술원인데요. 과학기술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를 말하죠. 이 과학기술원은 전부 다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기술이니까 수학과학 중요하겠죠. 수학과학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중요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수업을 다 영어로 해요.
모든 말들. 그래서 아니 교수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게 왜 영어로 합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글로 하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재외국민 전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들어올 때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버리면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수업을 보통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거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공 계열이라고 하죠. 그런 이공 계열에서는 수학과학이 물론 중요하지만 원서를 해석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역량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어느 이공계 쪽이든 간에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도구적 과목이기 때문에 깊게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공과대학은 뭐 수학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 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중에 세 개를 다 못 듣는 경우도 때로는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택 1을 하라고 한다든가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중에 택 1을 하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3학년 1학기 때 택 1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느 하나를 못 듣게 되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을 택했어요. 내가 미적분을 택하면 기하를 안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기계공학과를 넣으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기하를 비록 수업은 못 들었지만 그 기하를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아리라든가 혹은 뭐 자율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가 수강하지 못했던 과목을 드러내는 거죠. 역량을. 그러니까 기하라 그러면 내가 동아리에다가 뭐 유클리드 반 뭐 이렇게 만든다든가 뭐 포물 공면 반 뭐 만든다든가 2차 공면 2차 곡선 반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과목 수강을 못했지만 우리 학교 교육과정 여건상 미적분을 선택하느라고 기하를 수강을 못했지만 내가 수강하지 못했던 그 과목의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문대학은 물론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과학 대학은요 수학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계열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경영경제가 뭐 그런 경영대학으로 따로 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경영경제는 더 수학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다항함수 미적분을 배우고 미적분에서 초월함수 미적분을 배우는데 우리가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초월함수의 미적분은 이과의 소유물이었어요. 자연 집중과정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감히 문과가 뭐 미적분 2를 배운다든가 이런 사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다루는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도 사회과학 계열이나 경영대학 쪽을 원한다면 좀 수강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과는 요새는 생명과학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역시 심리학과도 미적분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과라는 것이 어떤 설문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보 처리 역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와서 소프트웨어 역량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으로 치면 인문 집중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 역량들이 필요하다. 통계학과는 우리 통계학과는요 인문으로 뽑기도 하고 자연으로 뽑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인문으로 뽑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통계학과는 수학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과는 순수하게 수학만을 다루는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인문 쪽에 사회과학 쪽에 좀 더 가까운 학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통계 쪽이 관련되면 이제 혹시 학생들 여러분들 내년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배우면 아시겠지만 뭐 정규분포나 이런 함수들에서 다 이제 초월수들이 나오고 초월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미적분도 나오고 그래서 실제 통계학과 입장에서도 비록 인문으로 분류되는 학과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수학에 대해서 깊게 탐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의료보건 계열은 의료윤리라 그러죠. 의료윤리가 많이 강조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이런 사태로 인해서 뭐 그런 희생정신, 의사 봉사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량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간호학과도 역시 또 윤리에 대한 것도 요구하면서 자, 간호학과도 아까 통계학과처럼 인문에서 뽑기도 하고 자연에서도 뽑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는요 자연에서 오는 아이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요 간호학과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들 중에 화학이랑 생물에 관련된 과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리학이나 이런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에서 이제 오는 아이들이 혹시나 생원 생투를 안 배우고 통합과학만 배운 데서 끝나버렸다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간호학과인데 문과 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생원이나 화원 정도는 좀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들으면 좋겠고요. 만약 여건상 못 듣는다면은 이런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그런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활동들, 동아리나 뭐 자율활동이나 이런 개인 세부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그런 과학 역량, 화학 생물에 관련된 과학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게끔 활동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나 IT 계열, 비롯해서 공학 계열 전반적으로 윤리 관련된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으면서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상 계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이런 학과들 여기는 미적분이나 기하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하에서 벡터 같은 것들이 개념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적분이나 기하라는 것이 예전만 해도 되게 이과의 소유물이었던 그런 이과 수학 같은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상계열, 경영경제 아이들을 비롯해서 사회과학 전반적으로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 학교는 여건상 사회를 주로 듣는 문과 쪽으로 가게 되면 기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못 들으면 상관없어요. 못 들으면 어쨌든 기하에 관련된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업공학, 이과의 입장에서의 경영이죠. 인재, 적재, 적소, 배치 이런 개념에서 수학의 전반적인 이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제2외국어학과인데요. 제2외국어 관련 학과는 일단 난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중국어학과를 가고 싶다. 중어중문학과를 가고 싶다. 그럼 중국어를 고르면 되는데 약간 희귀한 과 있잖아요. 아랍어학과라든가 러시아학과라든가 단위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잘 열리지 않는 그런 과목 쪽으로 그런 제2외국어 학과를 희망한다면 일단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전반적으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열린 제2외국어 과목도 충실하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관련된 사회 전반, 경제, 문화, 정치, 외교, 기타 예를 들어 내가 아랍어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랍 쪽 지역의 그런 문화라든가 이제 그런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사실 사회를 빼놓고 그 사회에 대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 그 지역에 대한 사회에 관련된 연구해보는 거, 영어를 깊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제2외국어를 좀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선택 과목에서 드러난 학업 역량이라 그래서 물론 작년 아이들은 공부 계정이었지만 제가 작년 아이들을 자기소개서 지도할 때 선택 과목들을 드러낸 역량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었던 학생이었고요. 서울대학교를 등록했던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 1번에 이렇게 작년 과목명이에요. 작년에 09 계정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과목들에서 태양의 고도의 방위가 삼각함수 하고 고급 수학 원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은 아이였는데요. 고급 수학 원을 들어서 이런 책들을 탐구해봤던 학생이었어요. 이런 미적분 2나 기하, 고급 수학 원 같은 과목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미적분도 아까 삼각함수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급 수학에서 그 책 읽은 얘기들,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소개 1번의 마지막은 이렇게 그 대학에 대한 진학 의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 자기소개서 2번인데요. 이건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이 학생이 물리2죠. 지금은 이제 물리학이라고 부르지만 작년까지 물리 1, 2라고 불렀는데 양자역학 스터디를 구성했던 물리2의 양자역학이 나오는데 이걸 막 너무 삘이 꽂힌 거죠. 너무 막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동아리 구성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했던 거예요. 물론 기계공학이라 그러면 고전역학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양자역학이면 에너지공학이나 원자핵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담임선생님하고 저하고 학생하고 많이 고민하던 끝에 물론 이제 전공적 합성에 관련한다면 양자역학이 거기에 분류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냥 얘가 꽂힌 거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공부한 거 뭔가 지적 호기심을 막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흔적 여기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10개 넘는 과목을 배우는데 모든 과목을 내 전공이나 엮을 수도 없고요. 억지로 엮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과목에 충실히 공부했던 그 경험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해결했던 과정으로 충분히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막 진로랑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로랑 연결되는 과목이라면 자연스럽게 진로랑 연결하는 활동들을 해나가면 좋겠지만 꼭 진로랑 연결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 과목에 충실하게 공부하고 그런 지적 호기심을 깊게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거, 그 궁금증을 해결했던 그 과정들을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이렇게 붙었던 학생인데요. 어디 등록했을까요? 한번 누구랑 같이 듣고 있다면 오지선다네요. 5개가 있으니까. 화면 이제 스톱해놓고 한번 맞춰보세요. 뭐 느낌은 오죠? 중앙대학교 등록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요, 제가 지도할 때 이렇게 과목으로부터 드러낸 역량, 그리고 요건 이제 뭐 학교 교내 활동인데 이런 활동들을 이제 과목에서 파생해서 이어질 수 있게 했고요. 이렇게 동아리 역시 또 여기 보시면 기하, 백다, 화법과 작문 이런 내용들 이렇게 과목들로부터 그런 학업 역량들을 드러낼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금한 거는 스스로 막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빌려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이런 책들을 스스로 찾아봐서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좀 드러낼 수 있게 노력을 했었어요. 역시 이 학생도 이렇게 아까 물리학 1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동아리 얘기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하, 벡터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학급에서 동아리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선택 과목이라는 거.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택 과목의 의미는 뭐지? 일단 선택 과목이라 그러면 자, 위에 보세요. 요거. 자, 어떤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지원한다고 해볼게요. 기계공학과를 지원할 때 얘는 3등급이니까 얘가 1등급이니까 얘가 더 잘했네. 얘를 학생 B를 뽑자. 단순하게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계공학과에 가려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뭐 천문우주과학과나 대기과학과는 지구과학 2가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기계공학과 입장에서는 물리학 2가 좀 더 의미가 있다면 물리학 2가 비록 3등급이지만 19명밖에 안 되고 이 학생은 19명밖에 안 되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1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19명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었네 라고 이해하는 거죠. 물론 현재 지금 고3 아이들은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고1, 고2 학생들이라면 여기 물리학 2랑 지구과학 2는 석사 등급이 나지 않는 성취평가제로 아마 운영을 했겠지만 현재 고3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석차 등급을 고지고대로 정량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과에 맞는 과목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했고, 물론 이수만으로 또 잘했다는 건 아니죠. 이수를 해서 그 과목의 수업 시간에 펼쳐낸 학업 역량들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석차 등급을 잘 따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것을 듣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셔서 학생들한테 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로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아이라면 1.7이고 2.5네? 1.7을 뽑아야겠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2.5밖에 안 나왔지만 이 2.5 아이가 수학을 더 들었어요. 뭔가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느껴지지 않나요? 국영수를 묶어가지고 혹은 국영수 사회과학을 묶어가지고 선택해봐 라고 했는데 이 학생은 수학이 너무 좋아서 수학을 더 들은 거예요. 어떤 애는 수학을 딱 30단위만 듣고 나는 좀 등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안 들을 거야.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의 이수단위 합이 이제 학생들마다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좋아한다면 좀 더 많이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정량화, 등급은 평균 등급이라는 것을 정량화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좀 더 전공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과목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게끔 과목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흐름이요. 활동 수업은 여전히 뭐 예전 교육과정이나 지금 교육과정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전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많이 중요했어요. 진로 관련 활동들, 동아리 활동이라는 거, 봉사활동 이런 창체가 많이 중요했는데 이 창체도 지금 많이 상향평준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의 포인트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선택 과목 안에서 수업 시간에 펼친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 내 전공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니?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학종의 변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이후에 선택할 그 과목들을
이제 아이들이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택 과목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중요한 변수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가갈 것 같고요.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어려우시죠? 교육과정은요,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지금 1학년 아이들이라면, 혹은 2학년 아이들도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나 내년도 선택 과목들은 조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했는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선택하지 않은 과목이 있다면, 혹은 그냥 뭐 친구 따라 막 선택했거나, 그냥 인원수 많은 거 선택했다면, 그 과목보다는 너의 전공 적성에는 이런 과목이 더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좀 아이와 과목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 재미없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녀와 함께 이렇게 과목 선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뭐 학년부장 선생님이나 진로부장 선생님이나 교육과정 부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신다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